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TM베이지 교육연구소 박정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 있어요? 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저희가 회사 안에서 많은 리더분들한테 네.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이야기, 음. 그리고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성격하고 리더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네,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리더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내향적이어서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그런 리더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의 능력,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의 능력? 네. 일단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쨌든 문제들을 항상 해결해야 하는 과정들이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갈등들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뭐 의사결정 능력도 좀 출중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갖춰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정말 많네요. 네, 실제로 그 안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갈등 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여기에 이제 뭐가 입혀지게 되냐면 각자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라는 그렇죠. 게 입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입혀지면 다른 색깔의 리더십으로 발현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리더십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도형의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그 리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의존적인 성향의 그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라 뭐 이런 분이 그렇죠. 될 테니까. 네. 하지만 실제 리더하고 성격이 비슷한 카리스마형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원한테는 이 리더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존적인 직원은 카리스마형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쟤는 나랑 뭔가 안 맞아. 이런 거보다는 부하 직원의 관점이 뭘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는 거. 그거부터가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도 좀 길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조직에서 리더들의 성격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 9가지 유형 중에 행동형, 행동형 안에는 규칙형과 성과형과 주도형이 있는데요. 보통 이 3가지 유형 안에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 안에 계시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의사결정도 딱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서 많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율로 행동형 분들이 리더 자리에 계시는 건 맞는데 간혹 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배치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교육, 채용, 조직 문화 관련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리더분들은요. 친절형의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 분야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창조형이라던가 긍정형의 리더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개발하고 R&D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구형의 리더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면 그 업의 성격에 따라 리더를 잘 배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에 맞는 리더십이 잘 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리더분들 컨설팅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리더분들 컨설팅 하실 때 좀 재미있는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 어떤 리더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격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스스로 깜짝 놀라셨대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네요. 본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대요. 너네 내 행동이 무섭니? 그랬더니 팀원들이 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리더분은 굉장히 본인이 여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근데 실제 주도형, 카리스마형 리더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 속은 굉장히 여리거든요. 근데 겉으로 발현되는 것이 뭔가 좀 공격적이고 좀 거칠고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건 자기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보는 나와 타인에 보는 나의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어떤 자아인식 능력이 리더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그 리더분이 어떤 점이 굉장히 좋았냐면요. 그 다음부터 본인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탁 내뱉더라도 이런 질문 하셨대요. 혹시 내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했니? 만약에 불편하면 네 맞아요. 만약에 불편하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과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속도도 좀 빠르고 그렇죠. 뭐든지 좀 빨라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에 대한 조바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근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삼켜요. 한 3번 정도 삼켜요.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는 말이 나오고 싶을 때 이건 내 속도야. 그러니까 삼키고 2번째도 삼키고 3번째도 삼키고 그리고 이제 4번째 정도의 말을 하거든요. 와, 아주 오래 버티시네요. 그렇게 버텨야 그분하고 속도가 맞더라고요. 그 정도 해야.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 되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모르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 이제 말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그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님처럼 뭔가 성숙한 리더일수록요, 자아인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제2사의 그 모 리더분은요, 성격 검사를 하니까 엄마 같은 존재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형 리더십. 네. 근데 실제로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사랑의 언어도 많이 써주시고요. 관심도 많고 뭔가 단합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직원들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다른 리더분들보다도 훨씬 더 길고 그러니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데 희한하게 직원들이 그 리더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다정하고 저렇게 잘 챙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너무 직원들의 개인사,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 너무 깊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개입하면 안 되는 것까지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투머치 하셨구나. 맞아요. 너무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이유인데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리더분이 버럭하셨어요. 내가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을 못 느끼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지켜야 되는 사회적 거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는 성장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수긍을 하시면서 사실 이 팀장님도 점점 직원들이 자신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고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태도가 내가 결국 만든 거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리더분들은 그래도 참 멋진 리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예전에 S사. 네. 제가 지금 뭔가 회사 이름을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S사의 팀장님 한 분을 코칭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너무나 긍정적이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막연히 잘 될 거야 하고 넘기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로 긍정형의 이런 그
업무 성향 중에 하나가 실수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건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유 자신은 너무나 인정을 잘한다. 나는 너무 인정을 잘해서 탈이다. 그것조차도 긍정하시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컨설턴트는 일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직원분들의 이 팀장님에 대한 평판을 한번 들어봤더니 팀장님이 완전 합리화의 달인이셨던 거죠. 네. 긍정적인 것과 합리화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사실 좀 큰 충격을 좀 받으셨죠. 그래서 그 컨설팅 상황에서도 그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이 불편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긍정형 리더들은요.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그 포인트를 또 잘 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성격 컨설팅 할 때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노하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기질이 정말 쉽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도 성격에 따라 꽂히는 포인트, 화나는 포인트, 기쁜 포인트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나를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인이 보는 나를 컨설턴트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사실 리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해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팀원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성격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요. 이 유형을 대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술술 직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두려웠던 건지, 뭐가 힘들었는지, 리더가 어떻게 해주면 더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기질 이런 것들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리더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조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현재 조직의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조직에서 오는 그 갈등, 그것만 사실 좀 줄이셔도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업무에 몰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학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리더와 또 부하 직원 간의 또 궁합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